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전에 사실 약간의 송출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또 반갑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6월 28일 정기 토익 시험 치르신 선생님부터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RC 조대우고요. 저도 RC 정재현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외롭게 혼자 L씨를 지키고 있는 김성경입니다. 네. 자, 이제 시험을 사실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좀 총평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선생님 리스닝 어떠셨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스닝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쉬웠어요. 내용이 쉬웠는데 네. 그 저희 강사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난이도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그 체감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달라서 약간 당황을 했던 그런 하루였네요. 그래서 네. 준비도 좀 많이 그 사이에 했었습니다. 네. RC는 대략적으로 어땠을까요? RC 문제예요. 네. RC 문제를 사실 이번 시험 보면서 학생들 대박 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그렇죠. 좋은 단어인데 대박. 네. 네. 근데 그 예상과는 약간 다르지 않았나. 그럴 저희- 수도 네. 있죠. 근데 저희는 그 난이도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를 복도에서부터 듣고 내려왔잖아요. 보통 복도에서 듣는데 쉽다 뭐 이렇게. 그쵸, 네. 쉽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뒤에서 감히 우리가 여기 이렇게 방송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소리를 하는 학생들도 어려워서. 그죠, 어려워서. 욕 나오는 학생들 그럴 많죠. 수도 예. 있죠. 그렇죠. 욕하는 네. 학생들 얘기를 들으면서 내려오긴 했죠. 이해되죠. 예. 네. 네. 그러면 좀 확실하게 리스닝의 어떤 전반적인 네. 총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트 1은 지난달하고 비교해서는 어려웠습니다. 쉬웠습니다. 파트 1은 지난달보다는 좀 쉬웠었고요. 파트 2도 그 내용이 우리가 평상시에 배웠던 내용인데 다만 그 순서라던가 이 배치를 좀 교묘하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듣고 선택지를 고르는 사이에 다음 문제가 나와서 많이 꼬였겠다. 그래서 느끼는 체감도는 상당히 높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트 3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딱딱했어요. 그 재미가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다 비즈니스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좀 지루했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에 집착하다 보면 당연히 말려서 다음 거를 볼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파트 4, 자 체력적으로 가장 좀 힘들었을 거예요. 에어컨도 끄고 있고 더웠고 많이 이런 더웠어요. 상황에서 지문 길이가 좀 길었어요. 후반부에 가서. 그래서 좀 길었고 다만 좀 고마웠던 건 선택지 순서, 답 나오는 순서가 보통은 1대 1대 1이었던 게 거의 90%. 그래서 이제 원래는 보통 보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고 하나가 마지막에 나왔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41, 42, 43번, 뭐 71, 72, 73번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기본기를 탄탄하게 공부했던 학생들은 페이스에 말리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랬던 날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파트 1이랑 3이랑 4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네. 2가 좀 어려웠다.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좀 파트 2가 제일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파트 1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포인트를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8번, 9번, 10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8번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10문제 중에서 혼자만 세로의 그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가로 사진이었고 하나만 이제 세로였는데 그림 사이즈가 상당히 좀 작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인 제가 8번을 어려웠다가 아니라 좀 당황을 했던 케이스예요. 그림이 작은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A번을 들어도 도통 A번은 답이 아닌 걸 알겠는데 그 B번이라던가 C번 같은 경우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너무나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상당히 작았어요. 예를 들면 남자가 브랜치를 갖다 트림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왔는데 그림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저 남자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저게 뭐 칼일까 가위일까 이게 구별이 안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4번 그 D번까지 듣고 나서야 명쾌하게 답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8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A번, B번, C번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 텐데 저 A번, B번, C번이 역대 기출 답으로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놀랍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 A번, B번, C번이 언젠간 우리 7월 달이 될 수도 있고 8월 달에 저것이 답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보여드리고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1번 정답은 당연히 D번에 A ladder has been set up next to a lampost가 되겠고요. 물론 사다리랑 관련돼서 가장 또 많이 나왔던 건 바로 propped up. 기대어져 있다. lean against가 가장 많이 나왔지만 A번, B번, C번도 한번 신경 써서 봐달라는 의미로 8번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리스닝은 소리로 단어의 포인트를 기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그 양측이라 그러죠.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거에 상당히 좀 집중을 많이 해요. 근데 LC 감각에서는 이 듣자마자 바로 몸으로 흡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 읽기라 그러죠. 우리가 쉐도잉이라고 하는데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스크립트를 보고 따라 읽는 거. 네. 따라 읽다 보면 그 스크립트가 없이도 그 발음 자체가 그대로 그렇죠. 마치 우리말처럼 이게 들려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파트 1, 2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글씨가 아니라 소리로 익힌다. 그렇죠. 소리로 네. 바로 익혀주시는 게 가장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9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B번과 D번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노파심이에요, 노파심. B번 당연히 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식에서는. 근데 요즘 추세가 수동 진행형을 가지고 답으로 자꾸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영어권에서는 수동태를 좀 안 쓰려고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원어민들은. 네네. 그런데 이제 워낙 찍기 형식의 공부 방식을 싫어하다 보니까 ETS에서 요즘은 수동 진행형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했던 게 B번에서 살짝 답마킹이 들어갈 뻔한 거예요, 제가. 강사인 제가. 네. 그래서 B번이 답이다가 아니고 실제 B번이 답이 되려면 그 그림에서 보면 옷들이 다 정리가 돼 있었거든요. 한 여자가 뭐 잘난 척, 예쁜 척, 거울 앞에서 막 이렇게 옷을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D번이 당연히 답이지만 사실 잘 듣는 학생들은 B번에서도 약간 흔들렸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감히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만약에 D번이 없었어요. 만약 D번이 없었으면 B번이라도 골랐어야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A번과 C번이 너무나 오답이었기 때문에 B번을 봐주시면 shirts가 are being displayed 했다면 100% 정답이고 만약 신경향으로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ETS가 노력을 했다면 저 organize가 문법적인 개념에서는 답이 될 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파트 1이 요즘은 수동 진행형을 가지고 고난도를 만들다 보니까 저 organized가 어찌 보면 디스플레이 개념으로도 쓰일 수가 있겠다라는 착각을 순간 했던 거죠. 그럼 앞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네. 수동태 진행형에 익숙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제일 네네.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소거법이라는 거. 소거법. 그러니까 하나씩 지금 없애고 나니까 그렇죠. 정답이 남는다. B번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B번이 답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D번이 없었더라면 결국 고를 수 있는 건 B번밖에 없다는 없다.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답이라고 믿지 마시고 네. A번 듣고 X, B번 듣고 물음표, C번 듣고 X, D번 듣고 X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표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여기 사실은 보여주시는 지금 네. 학생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PPT에 보이는 시제가 다르잖아요.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B번 봐주시면은 지금 racks of shirts 하면 셔츠가 이렇게 진열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열장 위에 있는데 그것이 are being organized의 뜻은 수동 진행형으로서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진열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B번이 정답이 되려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 사진에서는 그 옷을 정리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정리하는 사람은 없었고 네. 그냥 옷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 B번을 답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한다면 이렇게 현재 완료의 수동태 그러니까 이미 누군가가 셔츠를 전부 다 정리정돈해서 진열해 놨다의 완료의 개념에 have been pp는 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D번 같은 경우는 여자가 현재 뭘 하고 있냐면 여자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서 스스로 보고 있는 중이다. 리플렉션으로 되어 있군요. 네, 그렇죠. I'm sorry, reflection입니다, reflection. 저는 4월 달부터 철자를 자꾸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LC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요, 리플렉션을 보고 있다가 그렇게 쉬운 편인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LC에서는 워낙 단골 기출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2009년, 10년 이때는 정말 크게 자주 나왔던 그런 역시 단골을 아는 것이. LC 강사, LC는 LC 강사 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죠.
감탄을 하고 저희는 있네요. 모릅니다. 저도 알실 몰라요. 그냥 쭉 풀죠. 네, 좋습니다. 자, 10번 좀 들어갈게요. 10번 봐주시면은 Some people are paddling and kayak near a dock. 그래서 이 paddling이 최근에 좀 자주 빈번히 나왔어요. 2015년도에 벌써 한 2번, 3번 정도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A번이 답이기도 하지만 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냐면 dock이 선착장이거든요. 근데 네. 그것과 연관돼서 역대 기출에 총 4가지 어휘가 등장을 했어요. dock, pier, harbor, port. 물론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왜냐하면 뭐 사이즈라던가 이 기능에 따라 다 다르죠. 항구, 선착장 이렇게. 하지만 파트 1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배를 비슷한 묶을 느낌? 수 있으면, 그죠? 배를 묶어 놓을 수 있으면 저 4가지가 골고루 나오니까 저 4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살짝 좌절했던 게 저 D번이에요. 저 D번. 근데 저희 적중 특강에서도 제가 저 캐스트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2013년, 2014년 올해 캐스트가 하나같이 다 어떻게 나왔냐면 그림자가 드리우다로서 가장 변별력 있고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캐스트가 그렇게 등장하지 않고 이 캐스트 뜻은 누군가를 캐스팅하다는 말도 있고 그림자가 드리우다는 말도 있고 이번에는 힘껏 던지다라는 뜻으로 나온 거죠. 즉 언젠가는 저 캐스트가 저런 식으로 등장을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예비하자라는 뜻이에요. 네. 오답 보기까지 앞으로의 그렇죠. 정답을 위해서 정리하는 어떤 그런 그렇죠. 자세 네.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2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 그럴까요? 긴장되는데요, 파트 2. 어려웠다고 하니까. 그냥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자, 파트 2 같은 경우는요, 20번입니다. 20번은 워낙 고전적인 정답이에요. 고전적인 정답.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는 항상 답으로 나올 수가 있고 역대 그 기출을 전부 다 제가 통계치를 내보면요. 선택지에 의문문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네. 질문을 던지면 99%가 답이더라고요. 99%요? 네. 100% 100% 아니에요. 그래도 99% 면 엄청나게 그렇죠. 의미 있는 네. 숫자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는 평서문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you should contact 뭐 Leslie the payroll department 하면 음. 레슬리한테 연락을 해야만 합니다. 음흠. 당신의 그 타임시트 뭐 이제 출퇴근 명세서라던가 이제 이런 건데 연락을 해야만 합니다. 했더니 답이 Isn't she on vacation this week? 이번 주 휴가 아니던가요? 이 전형적인 오. 고전적인 답이거든요. 세게 나오셨습니다. 99%. 네. 근데 항상 100%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심은 하셔야 되지만 혹시 선택지에서 나 내용을 놓쳤는데 선택지에 저렇게 질문이 등장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골라주시는 게 헷갈릴 때는 찍을 이런 거 기준이 좋아합니다. 되겠다. 또. 네. 네, 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이게 좀 꿀팁, 안전하다는 꿀팁. 거죠. 네. 안전하다는 거죠. 자, 이제 29, 39를 제가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선택 의문문인데 그동안 이제 선택 의문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anything is okay, either one is alright 이런 식으로 보편화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데 약간 좀 바꿨더라고요. 이 both가 답으로 나왔었는데 네. 29번에 당신은 뭐 에디터가 관심이 많아요, 리포터가 관심이 많아요 그랬더니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I intend to apply for both. 그래서 둘 다 지금 네. 지원할까 합니다요. 즉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보통 우리 이제 강사들이 선택 의문문 같은 경우는 둘 다 좋아요, 둘 다 싫어요,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총 3가지 유형을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달에는 어떤 유형이 나왔냐면 둘 다 좋아요, 또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가 나왔지만 상당히 어렵게 등장을 했다는 걸 말씀을 그러네요. 드리고 싶어요. 네. 39번 한번 여러분 봐주시죠. 그래서 그 예산 보고서를 검토를 하는데 오늘 할까요? 아니면 내일 할까요? 아무 때나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My schedule is flexible. 역대 기출 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했네요. 그리고 anytime is okay. It's up to you. 당신에게 딸려 있습니다. 당신의 같은 결정을 말이네. 따르겠습니다. 같은 말인데 네. 저런 표현이 등장을 했으니까 여러분 또 익혀두셨다가 또 우리 2015년도 하반기에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미리 대비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토익의 매력은 어떻게 보면 시험에 기존에 출제됐던 것들이 또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런 거인 것 같아요. RC는 근데 그런 면에 좀 어렵죠. LC는요 사실 80%가 배경이 같아요. 배경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 면에서 그렇죠. 내용면이라던가 어쩔 때는 정말 똑같은 문제가 등장할 때가 있어서 여전히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여전히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RC는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저는. 비슷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완전히 똑같다고는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똑같지는 않죠. 네, 하지만 네. 상당히 비슷하죠. 음.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욕할 때도 있어요. 아니 이 친구들은 도대체 우리한테 돈은 맨날 얼마씩 받아가면서 왜 문제 개발을 안 하는 개발은 거야? 제대로 하지 뭐 않는 이렇게. 것인가 네. 네, 그런 생각을 LC는 이제 하기도 그럴 하죠. 때가 좀 있죠. 네. 수업을 들어오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자, 31번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31번이 왜냐하면 질문은 쉬웠어요. Would you like to borrow my phone charger? 해서 휴대폰 충전기를 좀 빌리실래요? 질문은 쉬웠는데 답이 Could I? 와우. 끝. Could I? 끝.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저게 뭐지 하는 사이에 다 놓쳤을 거라고요. 정말 살짝 잘못 들으면 cry처럼 들릴 것도 같아요. 그렇죠. 울었니? 뭐 운다고? 뭐 이런 식으로. 안 주면 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네요. cry. 네. 아, 그래서 네, cry.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학생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애들 좀 당황했겠다. 그럴 수 말렸겠다. 있었겠네요. 네네. 이 생각을 좀 했던 거죠. 그래서 질문이 어렵다가 아니라 그 반응하는 자체가 좀 어려웠다는 거죠. 하지만 고맙게도 B번과 C번이 너무나 오답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못 들었지만 A번을 골라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역시 전략이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소거법이. 근데 선생님 이걸 다시 한번 몇 번 저는 학생 입장에서 네, 좀 네.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이 이 단어, 이 표현을요. 네, would you 제가 like 모르겠어. to 하면 뭐뭐 하시겠습니까? 참 이번 달 제안이 꽤 많이 나왔던데요. 네. 이번 제안 권유가 네 문제가 등장을 했거든요. 음. 평서문 네 문제.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였는데 would you like to borrow 하면 자, 제 거를 빌려 가시겠습니까? My phone charger 하면 휴대폰 충전기란 뜻인 거죠. 그랬더니 could I 그 뜻은 제가 빌려도 될까요? 그래도 될까요? 그렇죠. 그럼. Could I borrow your phone charger가 다 생략되고 앞에 could I만 나온 거죠. 네. 저희도 한번 선생님 따라해 볼까요? 뭔가 왜 이러세요? 동기부여를 하는 입장에서. 한번 해볼까요? 근데 되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죠? 두 분 워낙 발음이 좋으셔서 아니요, 저는 정말- RC 강사라서 좋지 않은데요. 네, 근데 따라하는 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단 성경 쌤이 문제를 한번 읽어주시고. 또 그죠? 왜 그래요? Okay, would you like to borrow my phone charger? 그래? 네. 아니 선생님. 알겠습니다. 전 열심히 따라 열심히. 예. 이거 다른 걸로 하면 안 되나? May I 뭐 이런 것도 있죠? May I? may 그래도 I? 될까요? 괜찮을 것 Oh, 같은데요. sure. 네. 답변 말씀하시는 거죠? 답- 네, 답변으로. Yeah, may I? I could? 상관없어요. I 평소문에 could. 해도 상관이 없다. 예, 대신 꼬랑지를 올려줘야겠죠? 꼬랑지를 그렇죠. 올려서. I could.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거 한번 확실히 넘어갈게요. 네. 재밌죠? 네. 자, 32번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학생들이 왜 어려웠냐면 31번에서 당황했을 텐데 32번에 비동사가 등장을 한 거죠. Am I allowed? Am I allowed?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비동사 발음을 이렇게 듣게 되면 좀 어려워요. 연음되다 보니까 연음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렵죠. 그래서 Am I allowed to park? 하면 제가 주차를 해도 될까요? 즉 달리 말하면 Can I park?라는 뜻인데 이걸 그냥 Can I park 대신에 Am I allowed? 해버리면 특히 영국 발음 나오고 이래버리면 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네. 특히 앞에 M을 놓치게 되면 마치 내가 뭐 허용하다. 허용한다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B번에 뭐가 나왔냐면 Not during business hours 해서 이렇게 영업 시간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다가 나오고 어려운 것 어렵네요. 같아요. 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보니까 듣는 것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눈으로 봐도 어려운데 이걸 맞아요. 귀로 들었을 때는 그렇겠네요. 좀 어렵죠. 네, 당연히. 맞추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네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채팅창에 열심히 글을 남기고 계신데 나 맞췄다. 확실한다.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들 수 없네 채팅창에. 글을 써야 되겠네요. 그죠? 나 맞췄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네, 글 막 올라오고 있네요. 네. 자, 더 슬픈 건 33번이에요. 갈수록. 또 Weren't 비동사 you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31번이 Would you like to borrow my phone charger가 나왔는데 31번도 비동사였었고 33번 같은 경우 32번 같은 경우도 네, 아직 Am I allowed가 나왔고 그렇죠? 네. 비동사? 33번도 비동사가 나왔는데 거기다가 부정문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유형 배치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네요. 네, 네. 그래서 weren't you supposed가 나왔잖아요. weren't you supposed to. 정말 고난 돌 때는 얘가 미래냐 네. 과거냐 갖고 따진 적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2008년 9년 정도에. 그래서 제가 그때 실전반 현강을 할 때인데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들어갔었는데 예를 들면 앞에 게 만약에 미래 will not의 축약이었더라면 weren't you supposed to be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weren't you be supposed to.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단순 과거의 부정문이니까
weren't you supposed to leave?에서 너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아니었어.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드렸던 팁은 앞에 will이 나왔던, will not이 나왔던, 비동사 과거가 나왔던, 얘가 나왔던 소리는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weren't you supposed to leave for? 그 뜻은 너 원래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 아니니?라는 확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제 따지는 거 상당히 중요하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weren't you supposed to를 듣자마자 뭘 아셔야 되냐면 이 사람이 원래 뒤에 나와야 되는 투부정사를 결국은 안 했구나를 거기서 파악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한 가지 팁만 말씀드리면 앞에 부정문이 나오든 긍정이 나오든 답은 똑같다. yes. 이제 원래 떠나기로 됐는데 비행기가 지연됐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적중특강에서 우리 설명을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3, 4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고백을 했죠. 하나 맞아요. 틀렸다. 네, 성출이 잘못돼서 아까 네. 들으셨는지 못 들으신 분이 모르겠는데. 계시네요. 근데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게요. 너무 솔직하죠. 50번을 제가 사실 C번을 골랐어요. C번을 이제 들었는데 다른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다시 내용을 회상해 보니까 답은 B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학생들이 상당히 50번에 대해서 인터넷도 뜨겁게 달구고 했던데 게시판도 50번 봐주시면 이 스피커스는 아마도 누굴까요 했는데요. 여자가 결정적인 단서를 줍니다. 이제 판매량이 떨어진 거예요. 책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 세일스팀 리더들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자가 결정적인 말로 제가 볼 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서점의 매장의 영업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고 나와서 결정적인 단서는 we own 그 한 단어였다고요. 한 단어. 자, 그래서 내용적에서는 그 한 단어였고요. C번 선택지를 해석하시자면 팀 리더에서 저 팀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이냐면 자, 우리 팀 멤버들이 요즘 보면 지각도 하고 뭐 보면 채팅하고 있고 뭐 딴짓하고 있다. 우리 팀 아이들을 좀 더 뭐 채찍질을 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팀의 리더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50번, 51번, 52번, 53번에서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서 그 논란이 됐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깔끔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정답은 확실히 B였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네, 파트 4 하나만 좀 언급을 좀 드릴게요. 파트 4는 광고예요. 근데 광고의 특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이 광고주예요. 광고주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아주 짧은 그 20초 사이에 아니 30초 사이에 제일 먼저 관심을 끌고 이 제품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것, 장점에 대해서 어필을 한 다음에 끝에 가서는 항상 구매 방법에 대해서 어필을 할 거거든요. 파트 7이랑 방식이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정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이게 나오는 순서가 파트 4는 정해져 있어서 어찌 보면 파트 3보다는 좀 쉽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놀랬던 건 광고하면 주로 뭐가 나왔냐면 그동안은 어떤 제품, 물건, 뭐 이제 보일러 시스템, 서비스 이런 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법조의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파트 4의 광고마저 우리를 배신했구나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시는군요.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뜯어보니까 좀 어렵기도 했네요, 선생님.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흔하지 면에서, 않은 소재가 등장을 하니까 우리가 늘상 연습을 했던 소재가 아닌 다른 것이 나와서 좀 당황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lawyer 했다면 알겠는데 attorney 이렇게 나왔었고 이거 파트 7에서 동의어로 나왔던. 그런가요? 네, 동의어가 아니라 핵심 단어로 나왔던 어떤 네. 일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그런 게 숙제가 됐었나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보면 attorney가 나왔었고 legal 네. service가 나왔고 legal service 그다음에 이제 patent your invention에서 당신이 뭐 한 거 이제 발명한 거에 대해서 어렵네요, 이들이. 특허. 네. 그렇죠. 이걸 들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보면 어떤 핵심적인 단어가 계속 등장을 했고 파트 4에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89, 90, 91번이었습니다. 이제 90번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리자면 그 내용에는 뭐가 나왔냐면 complimentary가 나왔거든요. 무료 상담. 즉 무료 상담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예약을 하고 만나 뵈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free appointment가 정답으로 등장을 했어요. 제가 선택지까지 기억을 파트 4까지 못해서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내용이 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리스닝과 리딩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선생님한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지금 올려주시면 그렇죠. 받아서 바로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앞으로 리스닝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단기간에 빨리 끝낼 수 이런 질문을 물론 상당히 좀 싫어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부담이 되는 질문이지만 그러나 네. 뭔가 이렇게 엄마의 마음으로 좀 학생들을 이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셔서 오늘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해주시면, 네. 오늘 이제 느낀 게 파트 3에서 제가 살짝 졸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졸았냐면 문제를 눈으로 읽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 잠이 오는 거죠. 문제를 눈으로 읽으면 안 됩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자꾸 졸길래 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오늘 시험장에서 D1. 근데 감독관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그래서 바꾼 방법 중에 하나가 읽었어요. 읽었더니 내용이 훨씬 더 기억이 잘 나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읽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입술을 움직여서 읽고 소리는 절대 내지 않고 근데 입술을 움직여서 읽었더니요. 약간 몰입도, 집중력, 기억이 훨씬 더 잘 한번 나요.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네요. 여러분도 한번 네. 꼭 한번 그러네요. 해보시면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소리는 내지 않고 대신에 입술은 움직여서 문제를 읽게 되면 훨씬 잘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아까 89번 같은 경우도 무엇이 광고되고 있느냐인데 그걸 눈으로 쭉 보는 것보다 입으로 What is being advertised 이렇게 advertised. 예.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제 90번까지 네.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그렇죠. 네. 컴플리멘터리.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의 조언을 좀 드려서 그것도 상당히 이제 작은 팁이지만 또 상당히 또 중요한 팁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RC로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자 이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선생님. 저는 충실하게 PPT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시험을 치르고 오신 조대호 선생님의 종평. 그러니까 조대호 선생님께 종평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네. 일단 뭐 문제 분류는 이렇고요. 뭐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그럼요. 네, 사실 다 지금 보이시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뭔가가 패턴이 경향이 완전히 변하냐.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어휘 문제가 많이 나오냐. 그러진 않는다. 네, 근데 이번에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되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네. 네. 40문제 중에서 문법이 22문제, 어휘가 18문제 보시면 알겠고요. 그냥 거의 한 반반이 한 보통 비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어휘가 살짝 작은 것 같고요. 86에서는 어휘가 좀 더 낮잖아요.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것 반반씩 같아요. 거의 맞지 않나.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정말 다들 궁금해하실 것이 난이도 부분이 되겠는데요. 선생님도 RC 문제 혹시 푸셨나요? 네네. 앞부분 좀 풀다가 졸다가 네. 풀다가 했는데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LC 강사 입장에서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요. 네. 왜요? 학생들이 단어장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네. LC 수업을 약간 좀 소홀히 하는 걸 현강에서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그룹 스터디 할 때 한 개 100원이거든요. 틀리면. 그래서 LC 수업 때 저 뒤에 보면 이렇게 단어장을 펴놓고 막 이렇게 RC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가 바뀌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맞아요. LC 때는 또 LC를 열심히 하셔야지 그리고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LC 강사 입장에서 파트 5를 보면 대단히 어려운 어휘를 제가 보질 못했거든요. 사실. 근데 아이들은 그 단어장에 보면 엄청나게 큰 단어들 있죠. 길고 철자 어렵고. 그렇죠. 예, 그런 게 네. 사실 그걸 외우다가 네. 하루 정말 다 그 단어장을 보내는데. 뺏고 싶네요. 그런 단어장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뺏어서 선생님 좀 많죠. 엑셀 네. 탁탁탁 좀 해주세요. 근데 말해도 잘 안 듣게 하는데요. 말을 안 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문제네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난이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다 마음이 같잖아요, 그죠? 뭔가 남도 어려웠으면 나도 좀 괜찮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은 아니 어렵다고 느끼셨어요? 느끼셨으면 역시 채팅창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어려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어려우셨다면 지금 강의를 잘 들으시고 내가 왜 어렵게 느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인지를 잘 좀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선생님? 네, 사실 오늘 저희 난이도는 사실 둘이 하라고 하려다가 네. 상처받을 뻔. 중하로 그냥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솔직히. 예. 원래 하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도 이제 빨리 하라는 얘기가 들어와서요. 네, 빨리 많이, 하라고. 네. 네, 지치셨을 테니까 파트 5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좀 콕콕 아프게 찍어드리려고 해요. 함정보기 정복부터 가겠습니다. 102번 문제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선생님. 네. 배경 문제가 전치사 문제였죠. 그렇죠.
뒤에 이제 명사가 있었는데 이거 뭐 간단한 건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for 맞아요. 그냥 어떤 뭐뭐를 위한이라는 의미인데 그렇죠. 되게 기본적 의미를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작년에도 2월에 또 이게 나왔고요. 작년 2월이요. 그렇습니다. 13년도에도 이제 9월이랑 12월. 13년에 두 문제. 그러니까 초반부에 많이 나요. 초반부에 이게 뭐뭐를 네. 위한이라는 의미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를 묻는 문제로 초반부에 많이 102번에서 뭐 106번 요새 많이 나오는데 근데 포인트는 since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since가 어떻죠, 선생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since를 때문에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음. 근데 중요한 건 전치사일 때는 오직 뜻이 뭐밖에 안 돼요? 지금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사실 제가 저희들이 지금 채팅창을 못 보고 네, 여기 지금 있습니다만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전달을 해주실 것이기 전달 받습니다. 때문에 근데 전달 받기 때문에 음.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since가 뒤에 문장이 나올 때는 때문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뒤에 명사가 올 때는 오직 이래로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간판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since 연도가 간판에 많이 있어요. 네, 그게 때문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자, 다시요. 해석상 네. 위하여라고 말이 될 때는 for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6번 문제입니다. 네,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아까 아니 이거를 혹시 네. 정답을 이게 지금 기술 앞에 빈칸 나와서 뭔가 네. 발전된 기술이 정답이 돼서 advanced가 정답인데요. 음. 혹시 surprised나 아니면 pleased를 정답으로 하신 분 역시 채팅창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기술, surprised, pleased, 기쁜 기술을 이용한다. 될 것 같잖아요, 선생님. 근데 느낌이 별로 놀라운 없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있어요. 그런가요? 느낌, 네. 네, 느낌적인 음. 느낌이 확실히 있는데, 음. 근데 왜 안 되는지 포인트를 제가 얘기할까요? 예, 네. 선생님 한번 사실 얘기해 주시죠. 아는 분들은 확실히 아실 텐데요. 되게 아주 전통적인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래서 pleased나 아니면 surprised나 모두 감정을 느끼는 이란 의미 형용사이기 때문에 저 감정동사라고 일단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만 수식하죠, 선생님? 이 두 단어는요. 아, 사람입니다. 사람만 감정을 느끼니까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자. 이게 올해 2월에도 한번 나왔어요. 올해 인터레스티드가 뒤에 이제 사물이 나와서 음흠. 인터레스티드 오답인 게 나왔는데 네. 이제 감정동사 문제가 이렇게 ing, ed 구별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어휘 문제에서 나오면 가끔 혼동합니다. 예, 조심해야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함정복인데 뻔하게 나오는 것들에 내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네. 것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어떤 팁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질문 바로바로 올려주시고요. 지금 계신 분들이 바로 취합해서 저에게 전달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질문 계시면 뭐든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we are here for you. 그죠? 네, 좋은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126번 문제인데요. 지금 제목을 보시면 품사 정복이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네. 왜 제목이 품사 정복일까요? 품사 토익이 제일 중요한 품사잖아요. 특히 이제 그렇죠. 다품사.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되는 수많은 어휘들. 일이 있죠. 네. 이 문제 마찬가지로 이제 테스트 문제인데요. 네, 어떤가요, 이거는요? 네, 이제 이게 사실은 이렇게 푸신 분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consumers 소비자들 네. 사람이잖아요. 근데 뭔가 후도 보이고 대도 보이고 관계대명사 문제 같은데 빈칸 다음에 taste 맛을 본다 동사구나. 뭔가 동사 앞에 들어가서 앞에 사람 꾸미는 거 후 이러면서 기쁘게 후를 정답을 선택했다가 이상하다. 후가 되면 대도 되는데 살짝 고민했다가 네. 그리고 한 2초 지난 상태에서 후를 여전히 정답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데 틀렸어요. 네. 후즈가 정답이죠. 네. 네, 후즈가 어떨 때 정답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역시 얘기해 주세요. 채팅창에 얘기 안 하는 사람 안 돼요.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네. 정답을 말씀해 주실까요? 왜 어떻게 해서 후즈가 정답이 될 수 있나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명사가 나올 때 답인데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볼 때 이제 뒤에 테스트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물론 이 문제 이제 수일치 때문에 이제 후를 지울 수 있습니다만 맞아요. 이런 문제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뒤에 테스트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동사가 이번에 있었어요. 맞아요. 뒤에 are 네. 라는 동사가 있었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관계대명사 후를 선택하실 때 음. 빈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동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명사도 될 수 있는 단어는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시면은 그러니까 동사가 명사 잘 되는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해두시고 맞아요. 이런 게 빈칸 뒤에 나오면 문장을 쭉 보고 네, 약간 좀 신중하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단어가 요즘 정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선생님, 네. 최근에 어떤 게 있었죠? 네, 작년 10월 달에 visit
2014년 10월이요. visit. 네, visit 나왔고요. 그렇죠. visit 동사 명사 둘 다 되죠? 그렇죠. 또 재작년 2013년도 7월에 10월 experience. 7월에 네. experience. experience. 네. 얘도 동사 명사 둘 다 되죠. 그렇죠. 네. 이런 게 뭐 많은데요. 사실 뭐 need 그렇죠. need, 뭐 그렇죠. review, purchase, 그건 뭐그 뭡니까 그 work도 있고요. 근데 사실 지금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단어들을 그냥 흘리지 마시고 한 단어씩 들으시면서 아 이거 동사 명사 둘 다 되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많이 나와요. 지금 저희들의 네. 진심이 느껴지시죠? 많이 나오는 거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적게 나오는 거 적게 하셔야 돼요. 그 현명한 거죠, 선생님. 중요하죠. 우선순위. 그렇습니다. 토익은 그런 컨셉 필요합니다. 네, 단기간에 끝내려면 특히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제 정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가요. 네, 시제. 오늘 두 문제 나왔죠? 파트 5에서요?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네, 두 개입니다. 근데 107번이 사실 저는 보면서 약간 좀 불안했어요. 네. 문제를 푸시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사실 문제를 풀면서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나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정말 이거 솔직히 살짝 다가가서 말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물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고요. 네. 네, 그렇긴 한데 역시 이 문제도 풀면서 네. 이게 시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일치하고요. 그다음에 네. 능동 수동만 구별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혹시 이거 정답 will increase 한 거 기억하시나요? 대답을 들을 수가 있죠.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근데 안 들리지만 네. 네. this year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게 올해니까 올해니까 현재네 이러면서 현재 increase 답을 한 사람 역시 손 들어보세요. 귀찮으시면 마음속으로 손을 드셔도 상관없는데요. 기억하실 포인트는 우리 조대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this year가? 그렇죠. 일단 문제를 동사 문제를 풀려면 제일 먼저는요. 세 가지. 수일치랑 태랑 시제. 포인트? 예, 네. 주어랑 수일치를 맞추고 음흠. 목적어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그걸 맞추고 단서가 확실하게 있으면 이제 시제 문제로 가는데 네. 이 디스가 완벽한 시제를 알려주는 단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last는 과거고 next는 미래인데 그렇죠. this year는 뭐 올해라는 게 뭐 1월도 올해잖아요. 12월도 올해고요. 그렇죠. 과거 미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요거 갖고 시제로 들어가는 건 좀 어렵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this year가 시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뭐 대부분 아닙니다, 사실은요. 맞아요. 그래서 시제 문제 말고 수일치랑 태로 풀리는 문제였는데 네. 그래서 이거 반복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디스가 들어가는 시제 동사 문제는 시제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좀 고민해보고 하는 것도 괜찮고 음흠. 또 뭡니까 그 this year 말고 현재 시제랑 어울리는 건요. 네. each나 every year 뭐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반복되는 느낌. 그래서 반복될 때 오히려 토익이 현재를 출제를 많이 하는 형태고요. 네. 그러나 this year, 올해라는 것은 오히려 과거나 올해 뭔가를 했다. 아니면 올해 뭔가를 할 것이다. 라는 미래가 주로 쓰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죠? 시제 단서가 아니었던 문제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110번에 출제가 됐었던 이 시제 문제는 너무 뻔한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모두 사실 제가 일부러 정답을 안 적어 놓은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이번 달부터 새로운 코너인 것 같아요. 네, 학생들한테 시험을 던지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원 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Over the past decade가 뜻이 뭐예요? 바로 나오나요? decade가 10년이니까 지난 10년 동안이죠. 네. 그러면 이 표현이 딱 단서인데 얘랑 어울리는 시제가 무엇인지 모두 정답 적어주십니다. 적어주십니다.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그렇죠. 이게 현재 완료죠. 지난 현재 10년 완료죠. 동안이란 말이기 때문에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이때 이 over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전치사가 또 있죠. 그렇죠. 이 기간과 어울리는 말들이 여기 있죠. 맞아요. in도 정답으로 많이 있고 나오죠. 네, for도 in, 있고요. for, 그렇죠. 뭐 during도 가능합니다. during? 이럴 때. 예. 맞아요. in, for, during, over the past 더하기 기간이 나오면 그렇죠. 현재 완료가 정답이다. 뭐 decade나 아니면 100년이면 10 years. centuries, century, 네, 그렇죠. 그것도 이런 게 올 수 가능하겠네요. 있겠죠. 네. 작년 9월에도 for the past year가 나왔고요. 그렇죠. 네, 이 현재 완료의 단서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125번 문제도 사실 시제 문제였기 때문에 좀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특별한 단서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네. 얘기할게요. 시제 문제 푸는 방법도 딱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가장 먼저 수일치, 두 번째 수동 능동, 마지막으로 시제를 따지는데 시 정답이 딱 보이는 어떤 단서 표현이 있다면 그걸 보면서 정답을 선택하는 거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굿뉴스예요. 사실은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 시제 문제는 파트 5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네,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제가 이런 문제 찾아봤는데 네.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어쨌든 세 네. 명의 지원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가장 자격을 잘 갖춘 것 같다였기 네,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네, 예. 보인다. appears 현재 시제였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문법보다는 어휘가 좀 많이 약하시니까 서로 좀 공감을 하면서 약한 포인트도 잡아보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네. 이게 그 이제 사기 진작을 위해서 moral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부스트 모랄. 그렇죠. 네. 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제 사장이 겨울 보너스를 announced 발표했다. 이냐 아니면 informed 통보했다. 이냐 아니면 decided 결정했다. 냐 다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학생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공부를 그럴 수 안 있죠. 했다면 공부를 안 했다면 근데 공부를 했다면 inform은 왜 오답이냐면 그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거는 뭐 대부분 분들이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인포는 네. 사람 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에게 얘기해 주다를 할 때 inform 더하기 이제 목적어가 오는 것이니까 네. 보너스에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답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 디사이드인데 이거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선생님한테 좀 떠넘기고 싶은데요. 네, 떠넘겨서 제가 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디사이드가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를 수. 디사이드 결정하다잖아요. 결정하다 맞죠, 그죠? 근데 보통 결정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요, 뒤에 부정사가 나오든지 부정사, 뭐뭐 하는 걸 결정하다. 그렇죠. 아니면 대절이 나와서 주어가 동사라는 어떤 점을 결정하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다 의미일 때 결정하다는 지금 잘 들으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앞에 두 개 잘 들었다가 지금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decide on 뭐라고요? decide on 뒤에 명사가 나와야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다는 의미로 쓸 수 있고 이거 저 지금 데자부입니다. 분명히 이거 설명한 적 있어요. 아, 적 있으실 최근에 거예요. 네, 네. 최근에 설명한 적 있어요. 쭉 계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시즈널 프루트 이것도 미리 맞추지 않으셨나요? 그래 선생님, 네, 이렇게 얼굴 보시, 네 그래요. 항상 제가 들은 쪽집기를 얘기인데, 향해서 네. 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만, 네네네. 여튼 여러분 지금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단순히 어떤 명사가 뒤에 나와서 명사를 결정하다라고 그럴 때 decide라고 쓰지 못해요. 아셨죠? 그게 포인트 같아요. 네, 그게 포인트예요. 맞아요. 그럼 124번 문제 또 가볼까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24번에 어휘 문제인데 명사 문제가 늘 어렵습니다. 이 명사 어휘 문제가 해석을 갖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 뭐 이거 보지 않으시면 뒤에 오브가 있었고요. 그 뒤에 표현이 약간 어려운 표현이었어요. cannot be emphasized enough라는 표현이 우리말에는 잘 안 쓰이는 표현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벌레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강조할 수 없다가 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충분히 강조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너무나 중요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니요, 말이 됩니다. 지금 그게 포인트예요. 수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네, 그렇죠. 뭐 설명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는데요. 잘 설명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네. 이런 어떤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인데 그 우리말에는 원래 없는 표현이라더군요. 그렇죠. 네. 그게 영어에서 온 표현인데. 영어에서 온 표현인데. 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신 포인트가 사실은 선생님과 저는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출제가 됐었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혼자 틀려, 놓쳐. 그럼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반복 출제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알려줘서 그때 출제가 되면 딴 사람은 틀려도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당신은 맞출 수 있는 거. 네. 라는 걸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네. cannot be emphasized enough라는 표현이 충분히 강조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 얘기가 저는 알게 듣겠는데 네. 이 얘기를 아무래도 못 따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수거로 외우시면 돼요, 그분들은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정답이 이제 importance가 돼서 네.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렇죠. 이 표현을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importance of 이것도 잘 써요. 뭐뭐의 중요성인데. 그렇습니다, 맞아요. 별거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알아두면 연결된 것 예, 중요하죠. 깨알 같은 팁이죠. 예. 네. 139번 문제의 정답이 promote인데요. 네. promote가 뜻이 중요한 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렇죠. 일단 사람을 목적으로 취할 때는 승진시키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 이제 홍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누구에게 홍보하다가 포인트였다라는 거 네네. 두 가지 의미를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뭔가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정리한 형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어떤 함정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어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약한 품사를 쭉 정리하면서 사실 이 세 가지는 좀 새로운 유형이다. 그렇죠. 이런 문제들 사실 반갑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잡아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123번 문제는요. arrived 뒤에 빈칸 나와서 damaged. 그렇죠. arrive가 원래 자동사에서 그렇죠. 시험을 통해 뒤에 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arrive, 맞습니다. 뭐 promptly, arrive, 신속하게. 그다음에 뭐냐 그 부사가 또 나왔던 게 shortly. 예, shortly, 즉시나 뭐 곧 이런 말들. 그렇죠. 즉시고 도착했다로 네. 주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런 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르네. 부사가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아예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속어법으로 아까 리스닝 시간에 들으셨던 속어법으로 맞춰도 되는 문제였습니다만 네. 그러나 우선 포인트만 딱 말씀드리면 arrived 앞에 주어가 어떤 물건, 베이스였어요. 꽃병이었는데 꽃병. 예. 네, 꽃병이 도착했는데 어떤 상태로 damaged, 손상이 된 상태로 도착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상태로 도착했다는 느낌으로 네. arrived 뒤에 형용사가 올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흔치 않은 그런 형태이긴 한데요. 맞아요. 네. 근데 시험에 arrive 부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적으로 네. 어떻게 도착했다면 부사를 정답을 하시되 네. 그러나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나온다면 형용사를 정답을 해도 좋겠다. arrived 뒤에. 네. 그죠? 좋습니다. arrive in damaged condition이 많이 나오는데 arrive 네. damaged도 표현으로 외우는 게 어떨까? 그래요. 저도 네. 동의합니다. 네. 네. 하나의 표현으로요. 네. 134번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요. 어렵네요. 사실 이것도 좀 자주 보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네. 완전히 해석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 어려웠던 게 문장의 동사가 현재시였어요. 맞아요. teach 동사의 teaches 가르친다. 네. 현재시랑 어울리는 부사가 everyday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고른 분들이 많았는데 문장이 everyday가 그렇죠. 왜 오답이었을까요? 그 문장의 해석을 보면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8번 강좌를 가리키는 그거였을 거예요. 맞아요. 뒤에 a week가 있어서 네. a week는 매주마다라는 표현이니까 네. 매주마다라는 말하고 everyday 매일이란 말하고 겹치면 같이면 안 안 맞잖아요.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러면 in many cases가 정답인데 이거는 네. 뜻이 뭔가요, 선생님? 그럼 뭐 주로 뭐 여러 번 그런 거이기 때문에 뭐 주로 그렇다는 말로 해석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in many cases라고도 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usually 이런 거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작년 12년 8월에 나왔는데 네. 그때 뭐가 나왔냐면 현재 시제를 준 다음에 그때 every 2 years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every랑 현재 시제를 어울리는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를 풀 때 사실 everyday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그런 거 봐두시는데 네. 해석을 하는 좀 어려운 신유형 이번 문제. 그렇죠. 뒤에 부분까지 꼼꼼하게 봐줘야겠다라는 네. 것이 되겠고요. 137번도 처음 나온 단어예요. particulars. 네. 사실 particular는 형용사인데 그렇죠. 그죠? 명사 자리에 정답이어서 아무도 이걸 정답으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다른 단어가 또 어려웠던 게 resolution이라는 단어의 뜻이 또 어려웠고요. 네. 또 degree of 이렇게 또 푼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그럼 네.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네. particular가 어떤 특정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지만 네. 명사일 때는 특정한 것들, 세부사항. 세부사항들. 네, 그렇죠. 그렇죠. 복수로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특히라는 어떤 수거 표현에서 in particular이라고 해서요. in 더하기 단수명사가 나오는 거지만 네. 일반적으로 특정한 것들이라고 얘기할 때 정확합니다. 그것들은 예. 네, 복수명사로 쓴다. 네. 라고 파티큘러 기억해 주시면 정확하게. 예. 그렇죠.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돼서 사실 세 가지 문제 빼고는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파트 5에서는 다 그렇고 그런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 안 예. 하실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돼서 뭔가 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문제가 그냥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수업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네, 하시다 됩니다. 보면. 자, 그래서 사실 이 뻔한 문제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단순히 답을 말해주고 왜 정답인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 정말 뻔한데 혹시 틀렸나? 틀렸다면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뻔한이란 말을 붙였어요.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처음부터 선생님 우리 번갈아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decide whether는 뭐 마이너입니다. 뭐뭐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데 그렇죠. 이번에 뒤에 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더 쉽게도 했던 문제인데 decide가 아까 투부정사 말씀드렸는데 뭐 whether나 의문사 또 잘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whether 더하기 부정사나 뭐 what to do 이런 거 where to go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whether 더하기도 부정사가 와서 잘 옵니다. 네, 앞에 decide 붙어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냥 수거예요. within이 정답일 때 나오는 어떤 뒤에 나오는 표현 중에 아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within walking distance죠. 그렇죠. 네,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이내라는 말이 되겠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루틴이라는 말이 늘상 반복적인 일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루틴 책이 잘 나와요. 루틴 책. 정기적인 점검이죠. 그렇죠. 뭔가 반복되는. 그래서 지금 이걸 그냥 저런 게 있는가 보다 하지 마시고 네. 지금 이 순간 하나라도 낯선 게 있다면 나는 몰라, 나는 뻔하지 않은데 기분 나빠하면서 화면을 끄지 마시고 네. 지금 이 순간 이걸 외워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리퀘스트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고르는 문제인데 사실 이거 예전에 출제됐던 거거든요.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출제됐던 걸 틀리면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정말 속상한 것 같아요. 네. 리퀘스트 요청사항이라는 의미로 셀 수 있는 형사이기 가산이죠.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요청을 한 번 하면 make a request고요. 그렇죠. a request. 네. 네, 그래서 단수로 쓸 수 없잖아요. 가산명사는 혼자서. 그렇죠. 네, 그러므로 리퀘스트가 오답이고 리퀘스트 복수가 정답인 형태가 됐다가 네. 되겠네요. 자, 그래 무추얼리라는 말이 상호간이라는 뜻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서로 좋아해야 이제 무추얼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네. 상호 득이 되는 표현이 또 기출 표현입니다. mutually beneficial. 네, 정말 네. 많이 나왔던 표현이고요. 네. 네, 그래서 심지어 그 책에 보면 그 책에 짝꿍 표현 공부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거기 보면 이번에 새로 책 나오신 거기에 악어새 나오면서 mutually beneficial 적혀져 있는데 그거 배우고서 틀리면 모른 척 할 겁니다. 네. 네, 뻔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6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듣고 계신데요. 뭔가 이 포인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아직 포인트가 많이 남아 있어요. 떠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요. 자, 한번 선생님 크게 좀 읽어주시죠. 파트 6에서. 네, 큰 소리로. 자, 익숙한 단어를 정답으로 선택하지 말고 단서를 확인하라. 이게 또 토익이 원하는 노림수일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ETS는 상당히 큰 기관이기 때문에 시험 출제 네.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출제를 할 때. 그래서 뭔가 여러분을 오답으로 유도하는 그런 네.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1번 같은 경우에 디펙티브 하신 분 많으시죠. 왜냐면 항상 하자 있는 물건을 반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정답이 unwanted였죠? 네. 일단 파식스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는 첫 번째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첫 일단 번째 제목에 문제는? 네. 그 undamaged equipment을 네. 반품하는 거에 대한 제목이 그였어요. 제목 자체가 제목 아예 자체가 undamaged equipment 이거였습니다. 네, 손상되지 않은 걸 반품할 때에 네. 관한 설명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손상되지 않은 거를 반품 어떻게 하느냐였기 때문에 네. 디펙티브가 답이 될 수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반드시 파트 6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단서를 딱 줘요. 네. 그러니까 그 단서를 찾으시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생님 이 펜딩이란 단어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오답으로 나왔는데 뭐 네. 답은 인디 이벤트 되셨는데요. 펜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펜딩 품사가 두 가지죠. 맞습니다. 형용사도 되고 관치사도 되는데요. 네. 이렇게 정답이 아닌 오답인데도 불어 설명하는 이유는 앞으로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정쌤 이렇게 얘기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네. 우리가 뭐 성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금 동영상 이 순간이 성지가 될 것을 저는 반 정도는 믿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도. 네, 그래서 의미하고 품사를 기억해 두세요. 형용사 할 때 선생님 뜻이 뭐죠, 펜딩이?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임박한. 임박한, 다가오는. 네. 그죠? 전치사 뭔가 할 coming. 네. 전치사 할 때는 전치사일 때는 언제까지란 의미예요. 그쵸. 네, 그래서 까지란 뭔가 뜻.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는 잠시 미루겠어요. 멈추겠어요. 이럴 때 쓰는 단어라는 거 펜딩. 지금 듣고서 앞으로 답을 맞추실 그대들에게 박수. 네. 혼자서. 자, 좋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87분인가요? 네, 파트 7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트 6에서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가 없었고요. 좀 전에 보셨던 게 약간 이제 의도한 오답을 의도하고 만든 문제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파트 7 넘어갈 텐데요. 솔직히 선생님 파트 7도 이때까지 이중지문이 머리가 아파서 저도 풀기 싫다. 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죠? 힘듭니다. 이제 저희도. 예. 네, 근데 이번에는 별로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파트 7이요? 특히 더블 지문도 그렇게 안 어렵고요. 네. 170번 때 아티클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갭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할 때 마음이 상하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문제 푸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영어를 정말 잘하냐 못하냐 이게 아니고요. 네. 문제 푸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서 적용을 하고 있느냐 네.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지문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고 네. 싶습니다. 아티클이죠. 그렇죠. 기사 다들 딱 여기가 어려운 지문이 걸리는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172번에서 176번 문제였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총 패러그래프가 4개가 나왔는데 4개인데 예, 이게 단락입니다. 단락. 맞아요. 단락. 단락이 두 번째 게 길어서 위에까지 올라가서요. 지금 5개처럼 보이는데 원래 4개였어요. 4개인데 그렇죠. 단서의 순서 말해보세요. 기사의 경우는 문제의 순서와 단서의 순서가 같나요 틀리나요?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같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죠? 이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 단서가 있다면 그 다음 문제는 그 주변을 볼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단서가 있는 그 밑에 부분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부분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저게 잘못된 건데 첫 번째 이 단락에 1번 문제 단서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 단락 가장 긴 거에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됐었어요. 하나도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없었고 두 번째 단락의 오른쪽 부분 끝에 부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좀 두 번째 단락이 오른쪽 연결된 건데 맞아요. 좀 헷갈리게 보실 수 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에 아예 답의 단서가 없는데 왜 지문을 싹 다 읽고서 문제를 풀려고 하냐. 그건 아닌 문제 것 단서를 같다. 먼저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꼭 기억하실 것은 원래 아티클이 괴로운 게 되게 그게 많기 때문이잖아요. 고유명사. 그렇죠. 네. 그래서 고유명사를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밑줄을 빠른 순서로,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순서가 아니고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시는 것이 대문자를 체크하면 되나요? 맞아요. 대문자예요. 고유명사 어려운 게 아니고요. 대문자입니다. 네. 밑줄을 딱 그어주시면 훨씬 빨리 보이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네. 또 다른 문제가 말씀드릴 게 좀 있었죠. 네. 하나만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정답은 다 이전에 우리 풀서비스, 영당인 풀서비스에서 맞춰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 얘기만 좀 하고 싶은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On what date is the event sold out? 이게 무슨 뜻인가요? 1번 어떤 날짜에 표가 없냐? 어떤 날짜 행사에 표가 없냐? 2번 어떤 날짜에 표가 다 팔렸냐? 저 똑같은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차이를 알겠는데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1번은 뭐냐면 이벤트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있는데 근데 어떤 날짜에 이벤트가 다 표가 매진됐냐? 네네네. 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언제 이 이벤트에 대한 표들이 다 매진이 됐냐? 그렇죠. 이벤트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벤트가 며칠 날 다 매진이 되었느냐.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석 정말 중요해요. 근데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하시려면 시제가 is가 되면 안 돼요. was가 돼야 돼요. 언제 다 팔린 상태였느냐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에서 그 문제가 되려면 그렇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해석이 맞는 거죠, 선생님. 네. 그거 때문에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혼자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두 번째로 해석하면 답이 없습니다. 또 이 문제는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석하면 답이 없었죠. 이제 답이 할 수가 없었던 없었어요. 문제예요. 네. 그렇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우선 이제 소소한 그러나 정말 중요한 팁들을 이제 네. 드린 상태에서 저희 세 사람 다시 또 이렇게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들어온 거 있죠? 네네. 지금 보니까 네, 136번 관련돼서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우리가 같아요. 안 했던 부분인가요? 요거 ing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빈칸대 136번에 빈칸 다음에 ing가 있었고요. 호스팅. 네. 그렇죠? 그렇죠? ing랑 어울리는 표현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맞아요. 정말 네. 사실 적중특강에서 정말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 in addition to. 네. 그래서 우선 정답과 오답을 설명을 드릴게요. in addition to는 이제 뿐만 아니라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뭐 뒤에- 외에도 라는 뜻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느낌으로 해석적으로 딱 맞았고요. 네. 선생님 근데 in addition to 다음에 ing가 정말 많이 오죠. 그렇죠. 이 ing만 오는 건 아닌데 사실 ing가 정말 많이 옵니다. 이 besides ing랑 더불어서 맞아요. 정말 많이 나오는 ing랑 잘 나오는 짝꿍 표현들 중에 네.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네. ing가 빈칸 뒤에 나와 있을 때 빈칸에 네. 정답되는 단어들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 질문이 나오신 게 이제 오너카운 오브가 안 되느냐 이거를 질문 주셨는데 네. 또 오너카운 ing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게다가 형태도 문제지만 네. 해석적으로도 on account 그렇습니다. of는 때문에라는 뜻이죠. 네, 란 뜻이니까. 그래서
단체를 호스트하는 것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한. 그렇죠. 이게 내용이 뭐냐면 우리 시설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다른 그 개별적인 어떤 업체나 이런 데 가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뭐뭐 외도라는 의미가 좋습니다. 해석도 네. 그렇고요. 해석적으로 전혀 이상하고요. 게다가 언어칸 of ing가 잘 쓰이지 않는다는 선생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ing랑 어울리는 토익 표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선생님 몇 개만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정리할까요? 네. 그 이번 시간에 나왔던 게 prior to ing가 있었죠. 맞습니다. before ing랑 똑같았고 before 근데 ing. 반대가 after ing가 네. 있고요. 아까 말한 in addition to ing랑 besides ing랑 besides ing. 또 as well as ing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그런 그렇게 좀 등등은,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저희 다른 거 질문 없군요. 또 네.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푸는 방법이나 포인트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또 이렇게 6월달에 이 총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 한마디씩 우리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니까 요즘 취준생들이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저희 때랑 달리 너무나 많은데 그렇죠. 맞아요. 토익 빨리 끝내시고 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아요. 화이팅! 네. 그 상대평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7월 달에 보면 보통 21만 명 정도가 시험에 응시를 이제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방학 달이니까 특히나 더 기본기에 튼튼히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 대비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토익은 토익답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500이라면 700, 700이라면 900 두 달 만에 끝낼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까? 네, 질문을 주시나요? LC 질문이군요. 네. 네? permission이요. 맞아요. permission하고 seating 문제. 네. 그게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였죠. 맞아요. 네. 그게 이거였어요. 우선 내용 자체는 뭐였냐면 admission 입장료죠. admission이 입장도 되지만 입장료도 돼서 입장료는 is free 무료입니다. But 하지만 blank is limited 라고 나왔었죠. 그렇죠. 뭐 300명으로 국한돼 있다. 맞아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들어오시는 건 무료인데 입장은 무료인데 근데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제한되어 있다. 숫자가 딱 나와서. 그렇죠. 네, 그래서 시팅이 전체 좌석을 말해요. All the 맞습니다. seats. 예. 맞아요. 네, 전체 좌석. 선생님 permission은 왜 안 돼요? 이게 참 설명하기 좀 애매한 문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애매한데요. 해석하면 약간 그러니까 시링이 좀 더 좋은 게 네. 퍼미션 넣으면 허락이 제한된다. 허용이란 말인데 허용이 제한된다는 말보다 좌석이 300명으로 국한돼 있다. 네. 이게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 이제 이거를 딱 마음을 비우고 내가 앞으로 풀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봐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좌석은 300명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보기예요. 2번 들어보세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허락은 300명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허락이라는 말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permission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hunting permission, 사냥할 수 있는 그런 허가, 네. 그죠? parking permission, 주차할 수 있는 허가, 뭔가 이렇게 앞에 말이 붙어서 무엇에 대한 허가냐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허가라는 말 자체로는 너무 방범해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따져보시면 진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해석 문제. 네, 해석 문제였어요. 네, 해석으로 승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명사의 문제 이래서 어렵습니다. 미묘하기 때문에 차이가. 맞아요. 선생님 근데 사실 sitting is limited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지 않나요? 그렇죠. 네, 외워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네. 안타까워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네. 이제 두 분 선생님 설명하신 걸 들었는데요. 네네네. LC 시간에 너무나 많은 슈도잉을 했던 내용들인데 이거를 왜 RC 파트에 가면 이걸 따지다가 놓치는지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LC 열심히 하면 RC도 좋군요. 사실 영어잖아요. RC나 RC나 둘 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RC 내용도 사실 쉐도잉 같이 따라 읽거나 이렇게 된다면 네네. 좀 더 새겨들 그렇죠. 말인 것 성적 같습니다. 향상에 도움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LC하고 RC가 같은 어떤 내용을 다룬다라는 거,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통한다라는 거, 그걸 기준으로 문제를 푸셔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를 네. 해볼까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그럼 모두 이제 바이바이 하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